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봄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행복한 2월 되시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마이크 펜스의 헌법.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가 틀렸다고 선언한 뒤에 나온 월스트리트저널 사설 제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할 때 법을 어기고 대통령 별장으로 갖고 가서 기록 보관소가 찾아왔어야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그 가운데는 김정은의 편지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독일 총리를 만나고 프랑스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외교 노력입니다. 코비드-19 바이러스는 지금 미국에서는 부스터샷 접종이 낮은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뉴저지주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7명이 예비비 없이 그달 버는 돈에만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백신에 대한 잘못된 팟캐스트 방송을 한 뒤 사과한 조 로건이 흑인을 비하하는 방송을 한 것에 대해 또 사과했습니다. 그의 방송을 전달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는 110개의 에피소드를 내렸지만 그의 입을 막는 게 문제 해결은 아니라면서 그를 보호합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미국은 첫 은메달을 땄습니다. 러시아의 15살 체조 선수가 여자 선수로는 처음 쿼드러블 점프를 한 뒤 금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미국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러시아 사태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뿐만이 아니라 베이징 올림픽은 미국이나 베이징이나 한국 모두의 그 중요한 기쁨의 소식도 주고 있고 논란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먼저 조금 다른 이슈로 오늘의 미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직 시절에 거의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왔었던 월스트리트저널이 트럼프가 틀렸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맞았다, 이런 내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이제 그 취임을 할 때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고 그 전에 이제 아주 한밤중이든가요 새벽이든가요 아무튼 깜깜한 때 비행기를 타고 플로리다주의 본인의 별장 그 마알라고, 지금은 이제 주거지죠. 그곳으로 떠났는데 떠났을 때 몇 박스나 되는 대통령 기록물을 갖고 나가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나갔고 그 이후에 여러 과정이 워싱턴 포스트에 보도가 됐습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플로리다주에서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라는 아주 보수 중에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조직에서 연설을 하면서 트럼프가 틀렸다. President Trump is wrong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 대해서 틀렸냐면 본인을 방어를 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1월 6일 의사당 사건이 있었던 그날, 그 사건이 바로 이 펜스의
바이든이 이겼다 하는 선언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이 그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고 부통령이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을 실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부통령의 입장이라는 게 자동적으로 모든 것을 그저 딜리버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과 부적절한 선거 사인이 있으면 그럴 때도 자동적으로 딜리버리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부정과 부적절한 것이라는 것은 연방 대법원에서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거의 들을 필요도 없다, 들을 가치도 없다 하는 형태로 기각을 해서 법원에서는 전부 졌습니다. 그 내용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예비선거가 조금 있으면 시작되기 때문에요. 잘 자란 선거냐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전부 언급하기는 불가능합니다만은 이제 연방 하원과 상원도 곧 3월이 되면서 예비선거가 시작이 됩니다. 그에 따른 월스트리트저널의 조치입니다. 오늘 사설에서 그 제목이 펜스의 헌법, 마이크 펜스의 헌법입니다. 그는 정치적인 대가를 치를 것을 각오하고 트럼프에 대항했다. 이 얘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마이크 펜스가 Trump is wrong 이라고 얘기하면 좋아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을 각오하고도 사실을, 그 진실을 말했다 하는 내용의 사설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런 사설을 쓰는 것은 민주당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화당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신문들이 다 그 성향들이 있어서 이 돈을 많이 다루는 그 신문답게 공화당을 상당히 그 지지하고 있고요. 첫 문장에서 그런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입장을 밝힙니다. 미국은 지금 지나치게 좌편향인 민주당 정권을 교체할 공화당이 필요하다. 한국 지금 대선에서 하는 정권 교체와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마이크 펜스의 선거에서 헌법 원칙을 지키는 입장을 우리는 환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마이크 펜스가 그 페더럴리스트 그 소사이어티에서 한 얘기를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의사당 그 폭도들을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사임하겠다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도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을 만든 사람들은 미국의 파운더들은 파워의 독점을 걱정해서 강한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걱정해서 선거인단을 만들어 주정부에 선거인단 선정 권한을 줬다. 선거인단이 전부 그 주정부에서 뽑잖아요. 의회의 그 파운더들이 준 유일한 파워는 주정부에서 이미 인준을 한 선거인단 표를 부통령이 그 결과를 발표하는 이벤트뿐이다. 12월 14일에 모든 선거가 끝났다라고 얘기한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의 말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선거인단 개표는 12월 14일에 끝났기 때문에 11월 달에 선거 치러지고 12월 14일에 미국 선거는 끝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할 수 있는 의회의 상원 의장으로서 또 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정부에서 12월 14일에 인준한 그 표 결과에 따라서 차기 대통령을 발표하는 이벤트뿐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스의 이 말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의회가 선거인단법, 그 선거법 188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선거인단이 한다는 이런 것들을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의회는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 이게 이제 그 반쪽의 진실이라는 건데요. 의회에서 여러 가지 그 법안 같은 것을 검토를 하고 있으나 선거법에 관해서 그것은 의회는 아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것과 같은 스턴트를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도록 원한다. 그에 따른 추가 조치를 원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따라 이 부통령의 나는 선거 결과를 뒤집을 권한이 없다라고 한 말은 맞다. 마이크 펜스의 헌법이 맞다.
그리고 마이크 펜스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부통령인 카멜라 해리스도 나와 마찬가지로 2024년도의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 그때 만일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면 이것 역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날 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공화당을 컨트롤하고 있고 2024년 대통령 후보로 지명받으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공화당 유권자에게 상기시켜야 된다. 트럼프는 3번 선거에서 졌다는 것을 2018년 그 대통령 선거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중간 선거에서 하원을 소수당으로 공화당 다수당을 이제 소수당으로 뺏긴 것, 진 것. 그리고 2021년 조지아 상원 의원 선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나쁜 주장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에게로 2 의석이 다 돌아갔다는 이 3가지 선거를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사람은 선거에서 3번 진 사람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트럼프는 정책에 있어서는 대통령 당시에 성공한 면이 있지만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그 성공에 있어서도 너무 조금 크레딧을 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완벽하게 충성했지만 언제나 그 충성은 한 방향뿐이었다. 펜스는 크레딧을 받지 못했다고도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을 합니다. 이 사설에서 자주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동안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시절에 사설에서 민주당은 트럼프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트럼프는 자신에게 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선거가 끝난 뒤에 트럼프의 행위는 그의 당인 공화당에게 해를 주고 있다. 공화당은 그때와 마찬가지의 태도를 취하면 같은 결과, 지는 결과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마이크 펜스 같은 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억지 주장,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대가를 치를 것을 알면서도 헌법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한 것에 대한 오늘 그 사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을 미국의 모든 신문과 방송이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인용을 해서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라는 것을 뭐 방송이야 라이브로 하고 신문이야 인터넷 웹사이트가 있으니까 하는데 뭐냐면은 대통령 기록을 대통령 자리를 떠날 때 백악관에 두고 가야지 된다는 것은 뭐 일반 사람들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날 때 그 대통령의 많은 기록을 몇 박스나 되는 기록을 부적절하게 마알라고로 플로리다주에 있는 본인의 집으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문서 기록 보관국이 가져갈 때는 이제 여러 그 뭐 참모들 가운데는 이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최종적인 결정은 당시에 대통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오랜 동안 공문서 기록 보관국이라든가 그 담당자들이 마알라고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주변에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고 해서 지난달 찾아왔었어야지만 됐다. 뭐 대부분 찾아온 것 같아요. 몇 % 찾아왔다라는 보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박스에 실어서 간 그런 그 기록 가운데는 김정은의 편지, 미국에서 러브레터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뷰티풀한 레터, 이제 서로 그 회담을 하고 할 때 그때였죠. 그 편지. 그리고 오바마의 편지도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오바마는 아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백악관에서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대통령들이 전통적으로 나올 때 당이 뭐 다르던 같은 당이던 후임 대통령에게 덕담도 하고 그 본인의 어떤 그 느낀 점 같은 것도 써서 이 사람이 후임자가 교훈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런 면도 있어서 늘 편지를 남기죠.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썼다고 하죠. 그 편지도 그 마알라고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대통령 기록법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법은 기록 보관 담당자에게 곧 대통령 떠나기 전에 모든 뭐 편지 이런 것을 전달을 해서 그 같은 것이 국가기록보관소에 보관이 돼야지 되는데 백악관에서 가지고 떠나면 안 된다는 건데 메모, 편지, 노트, 이메일, 팩스
그리고 다른 글로 쓴 소통의 기록은 대통령 업무에 관한 것은 다 두고 가야지 됩니다. 말은 아니죠. 말은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말보다 글이 더 파워풀한 것이기도 하고요. 담당자들이 굉장히 걱정이 됐고 또 가지고 간 기록이 손상될 것도 걱정을 하고 그 손상됐을 수도 있는 기록들이 의회의 의사당 폭동 사건을 조사하는 조사팀에게도 전달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내내 내놔라, 그 가져간 거 내놔라, 가져간 거 내놔라 하는 이 같은 서로 부침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공문서 기록 보관 담당자와 트럼프 전 대통령 대변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양측 다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몇 박스씩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날 때 기록을 가지고 나간 것은 리처드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 사건과 관련해서 기록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 이후에 최대로 심각한 상황이다. 워싱턴 포스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지금도 이제 케이블 텔레비전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에 댓글이 무척 많이 달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워싱턴 포스트를 보시는 분들이니까 대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진보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연방 수사국이 영장을 받아서 마-알라고 구석구석을 다 수색해야 된다. 침대 아래도 캐비넷도 부엌도 다 조사를 해서 뭐가 더 있는지 찾아내야지 된다. 라는 그 댓글도 있었고 어떤 댓글은 과연 누가 대통령이 이걸 가져가도 된다고 자문을 했을까? 자문을 그렇게 처음부터 한 사람은 드물겠죠. 그러나 대통령의 그 결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일부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은 악의가 없었다. 그러니까 모르고 가져갔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말에 대해서는 한 댓글을 다신 분이 비도덕적이건 악의가 있었건 없었건 이건 범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은 사실은 그 정상적으로 그 대통령의 권력이 이양되고 전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 취임할 때 본인이 재선되지 못한 그 아쉬움은 크지만 축하도 해주고 취임식에도 참석을 하고 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1년하고 열흘도 더 지났네요. 1월 25일이었으니까 이러한 일로 언론도 계속 뭔가를 취재를 하고 담당자들 에너지를 여기에 쓰고 이런 일들이 없었을 텐데 미국은 지금까지도 굉장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기사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덜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지금 세계가 이렇게 유럽과 미국 대륙에서 급박하게 중요한 인물들이 서로 미팅을 하는 날이 흔치 않습니다. 그 내용 그리고 역시 코비드-19 그 속보는 전해드려야지 되겠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왜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이슈인가? 며칠 전에 2월 2일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사설을 썼는데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푸틴이 원하는 걸 다 갖게 하면은 중국 도전이 미국에 있어서는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 그 공통적인 여러 가지
심정적으로도 가깝고 뭐 지난번에 만나서 성명도 발표를 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성명서에 보니까 중국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확장에 반대한다 하는 그 분명한 문구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두 나라의 지도자들이 협력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것들이 그 푸틴이 원하는 것을 갖게 되면은 이쪽 중국 쪽도 잡기 힘들어진다는 얘기고요.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올라프 숄츠 독일의 신임 총리를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죠. 물론 뭐 한 지난 몇 주일 사이에 독일이 러시아와의 사이에서 가스 파이프라인 를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우리가 가동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정말 그럴까? 정말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이제 막 시작만 하면 되는 그 노드 스트림 2를 가동을 안 할까? 여기에 대한 확답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필요한 거고요. 워낙에 이제 그 올라프 숄츠 그 대통령의 당이 러시아와 좀 가깝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인 어제는 그 백악관의 대통령의 그 국가안보 자문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많이 얘기를 했죠. 그 잭 설리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주변에는 정말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키이브까지 수도까지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군사력으로는 러시아가 70%를 완성을 했다, 포진시켰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30%도 언제든지 이 푸틴의 명령만 있으면 대기조에서 실전조로 바뀔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같은 얘기를 해서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하고 난다면 72시간 안에 5만 명 이상이 숨지거나 다치고 사상자가 나오고 72시간 안에 키브 우크라이나의 수도는 러시아 손에 들어간다. 이렇게 잭 설리번 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러시아의 UN 부대사가 당장 그 반론을 펼쳤습니다. 미쳤군 미쳤어 이런 그 형태로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우리 러시아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 입장 바꾼 것으로만 보면 이런 말인데 미국이 러시아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런던을 침공을 해서 일주일 안에 민간인 30만 명을 숨지게 한다. 러시아가 이렇게 말한다면 뭐라고 영국 사람과 미국 사람들이 느낌이 어떻겠는가? 그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다. 뭐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아직도 그 러시아에서도 우크라이나를 꼭 침공하는 것은 아니야 라는 말을 뭐 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프랑스 대통령이 지금 모스크바에 갔습니다. 모스크바에 가서 블라디미르 푸틴을 만나기 위해서인데 그동안 뭐 여러 번 적어도 3번 블라디미르 푸틴과 통화를 했고 푸틴을 모스크바로 직접 만나러 가기 전에는 바이든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푸틴과 만나고 나서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프랑스 대통령이 접촉을 한다고 하고 보리스 존슨과도 뭐 이미 가기 전에 통화를 했는데 이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의 잭 설리반 같은 국가안보보좌관이 2월 중순 심지어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기 전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프랑스 대통령 이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상당히 본인이 가서 중재를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적인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중재를 하러 가는 사람이 내가 잘 못하고 올 거야 이런 얘기를 할 리는 없죠. 그래서 프랑스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적어도 시간이라도 벌고 싶을 겁니다. 4월 달에 프랑스에서도 선거가 있고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뭐 헝가리 이런 여러 나라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슬로베니아 같은 나라도 적어도 지금 이제 2월 중순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그 선거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그건 미국을 침공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이 전부 거기에 모든 것들이 쏠릴 겁니다. 이 촉각이. 그래서 좀 적어도 늦춰보는 것, 적어도 늦춰본다기보다 시간 벌기라도 이 프랑스의 이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하고
프랑스로 돌아가야지 되는 그런 그 임무를 지금 스스로에게 주고 임무를 갖고 푸틴 대통령과 면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저녁쯤이 되면은 바로 그 내용이 탑뉴스가 되겠죠. 결과에 대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일촉즉발인 것처럼 보이던 때에 한 번의 회담으로 우리 이제 모든 것을 다 서로 합의하고 아무 일도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역사상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나 어떤 그 시작이 될 가능성은 충분하죠. 미국이 이제 코비드 19이 3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1918년도에 그 플루를 많이 이곳에 대입을 해서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1918년도에 플루가 시작이 돼서 19년, 20년에 완전히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당시에는 3년째까지 계속 이게 헤드라인이 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헤드라인이 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아직도 뭐 오미크론이 뭐 힘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망자도 많고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은 왜 이렇게 이런 거 잡히는 것이, 특히 이제 부스터샷 접종이 많이 돼야지 안심을 할 텐데 부스터샷 접종이 슬로우한가 하는 것을 오늘 그 뉴욕타임스가 그 전문 기자가 보도를 하는데 보니까 65세 이상으로서 부스터샷을 맞지 않으신 분들이 현재 14%랍니다. 이건 카이저의 발표입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독일보다 미국이 훨씬 사망률이 높은 것이 오미크론 이후에도 나이 드신 분들이 사망을 많이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의 부스터샷 접종이 미국이 훨씬 낮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젊은이보다도 어떤 경우는 낮은데 상당히 그 정치적으로 이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 같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외에도 미국의 헬스 시스템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메디컬 그 케어, 그 메디케어, 이 의료 분야가 굉장히 조직이 딱 그 통일되지 않아서 중앙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이런 중앙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는 대만이고요. 그리고 통일된 보험 시스템이라도 그럼 통일된다던가 그것도 아니죠. 보험회사 한 10군데서 다 장악을 한다고는 하지만 큰 보험회사, 그것도 통일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캐나다 같은 나라가 아주 잘 돼 있잖아요. 보험회사의 통일성 같은 건. 아니면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러니까 미국이 스칸디나비아 반도나 캐나다에 비해서, 대만에 비해서 이렇게 사망률이 높고 부스터샷 접종률이 낮게 되는 겁니다. 이런 통일된 시스템이 있어야 리마인드라는 게 있잖아요. 통일된 시스템이 있으면 그 하나의 시스템에서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주치의한테 얘기를 받듯이 무슨 검사를 받으세요. 무슨 검사 받으실 때입니다. 피 검사를 받으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공지를 해주는데 미국은 그 시스템, 국가적인 헬스케어 시스템이나 보험회사의 통일된 시스템이 없어서 그러한 친절한 안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예방 케어죠. 예방하는. 그게 잘 안 되고, 두 번째는 미국의 정부 보건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 특히 초기에 이 사람들은 너무나 그 조심스러웠고 다른 나라 사람들의 그런 그 관계자에 비해서, 그리고 너무나 학문적으로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들을 많이 말했는데 그게 이제 학문적인 접근과 조심스러운 접근 때문이었다고 보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마스크를 써야지 된다 하면 마스크가 그 당시에는 모자라기도 했지만 안 써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다가 이게 효능이 어느 게 더 좋아, 쓰는 게 더 좋아, 안 쓰는 게 더 좋아 하는데도 시간이 걸렸고, 질병통제국과 그때는 세계보건기구도 좀 그렇긴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느 정도 이게 안정되고 나서도 존슨앤존슨 접종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부스터샷 접종 같은 것도 아주 시간을 끌면서 나중에 허락을 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고 너무 완전하려고 하고 비상사태인데 작은 것에 집착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 기자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지금 막 불타고 있어요. 빌딩이 불타고 있는데 그 불타는 빌딩 밖에서 엔지니어 그룹들이, 이 의료 전문가들이 그 불타는 빌딩을 쳐다보면서 지금 불을 끄기는 꺼야지 되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호수 가운데서 어떤 호수가 불을 끄는 물을 담는데 뭐 피해를 없게 하면서 가장 효율적인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형태. 어느 호수가 좋지? 끊임없이 호수의 종류에 의문을 품는 것과 같은 조치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도 나중에는 늦게 쓰게 됐고 나중에는 그게 효율이 있어? 라는 의문을 갖게 됐고 백신 접종도 그랬으며 그 패턴이 부스터샷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요. 그리고 1918년도에 그 독감은 19년, 20년에 끝나지 않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와 다른 것들이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확산이 훨씬 빨라요. 그 당시에 그 독감보다는. 그런데 그렇지만 1918년도에는 없었던 아주 그 위생적인 병원이 있고 물도 깨끗한 물을 사람들이 많이 접촉할 수가 깨끗한 물을 많이 쓸 수가 있었고 그때는 백신도 없었잖아요. 지금은 백신도 있는데 이렇게 미국에서 9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숨졌습니다. 또 하나 있죠. 다른 것. 앞에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얘기 이외에 인간의 인내력, 하라면 하라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거죠. 1918년도에도 뭐 그 당시에도 마스크 같은 거 썼거든요. 그때 쓴 마스크를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귀에다가 거는 마스크를 많이 쓰는데 그때는 끈이 지금보다 훨씬 도톰하고 해서 하얀색 여성들도 전부 긴 그 스커트 같은 것을 1918년도니까는요. 그렇게 입고 지금처럼 사무실이 넉넉하지도 않았잖아요. 등이 곧 달 것 같아요. 의자 빼고 나올 때면은 그런 상황에서 4명의 여성들이 일하면서 이런 그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내심이 많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뉴저지주의 필 머피 주지사, 민주당 주지사입니다. 마스크 학교에서 학생들이나 스태프들 착용 의무화를 없앤다고 발표를 했는데 뉴저지주는 캘리포니아주와는 다르죠. 캘리포니아주는 아직도 봐야지 될 게 많은데 뉴저지는 뉴욕, 뭐 보스턴, 일리노이 이런 동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오미크론이 빨리 들어가서 빨리 이제 수습이 되는 겁니다. 병원 입원율이라든가 케이스가 1월부터 아주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단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학교에서 좀 걷어내보고 3월 달까지 보고 그때 다시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는 겁니다. 또 날씨도 더워지고 통풍 같은 것도 그동안 많이 그 준비를 해서 잘 되게 했잖아요. 버지니아주의 글렌 용킨 그 주지사는 뉴저지 주지사와 같은 때 당선이 됐는데 이분은 이제 공화당이고요. 다른 이유로 이 마스크가 뭔 소용이야? 뭐 이런 형태의 마음을 많이 실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없애버렸더니 이건 아직 그 교육부에서 우리는 그럴 때가 아니다 하면서 소송을 했기 때문에 계류 중이고요. 펜실베니아주의 민주당 주지사입니다. 철회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철회하고 교육부가 알아서 그 지역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뉴욕과 커네디컷 주지사도 곧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 의무화를 재검토한다고 했고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캐나다에서는 그 캐나다 수도가 오타와잖아요. 오타와가 지금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시위를 격렬하게 해서 뭐 경찰들이 체포도 했고 길을 막고 일주일 이상 시위를 했습니다. 미국 몬타나와 연결되는 그 국경도 지금 막혀 있다고 하고 경찰이 뭐 티켓을 발부해봐야 소용이 없어서 체포하고 그 사람들 특히 트럭 기사들이 그렇게 많이 시위를 한대요. 그래서 트럭 기사의 트럭을 일단 압류하고 연료도 좀 그 주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금 이런 일이 있다고 하고요. 영국의 보리스 존슨은 그 당에서 그 보수당에서 토리당, 요즘도 토리당이라고 부르잖아요. 전통은 참 무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보수당조차에서 물러나라는 사람들에게 그 락다운 해놓고는 당신은 그렇게 파티만 할 수가 있어 하니까 그 새로운 그 보좌진에게 노래를 불러줬대요. I will survive 하는 난 살아날 거야 여기서 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다는 글로리아 게이너의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잠시 뒤에 경제 관련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새해가 한 달이 지나고 오늘 꼭 일주일째입니다. 2월 7일인데 이런 때는 그래도 재정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 보잖아요. 미국의 그 보험회사 어메리 라이프가 원폴이라는 여론조사 기구에 의뢰를 해서 미국 사람들이 본인의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지금 상태는 어떤가? 어떤 것을 원하는가? 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0명 가운데 7명이 매달 받는 봉급, 매달 버는 것에 의존해서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페이 투 체크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죠. 2007명을 대상으로 11월 달에 조사를 했는데 이 대상은 많네요. 숫자는 많습니다. 63%가 세이빙이 없다. 레이니 데이 체크가 없다.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재정에 관해서 특별히 교육을 받는다던가 하는 것들도 상당히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특히 여성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재정 정보 같은 것을 어디에 얻는가, 어디서 얻는 것이 편한가 하고 물어보니까 소셜미디어에서 45%, 가족에게서 44%, 온라인 미디어 뉴스 웹사이트에서 42% 그런 곳에서 얻고 있습니다가 답변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재정적으로 좀 이만하면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정도입니까? 했더니 여성의 경우는 가장 많은 사람이 크레딧 카드 빚이 없으면 난 편안할 것 같아요. 남성의 경우는 내가 집이 있다면, 남성이 여성보다 아직도 미국에서도 가정에 재정을 책임을 져야지 된다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자녀가 많으면 여성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아이 3명, 4명 돌보는 게 경제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성은 크레딧 카드 빚 좀 없었으면 좋겠어. 남성 집 하나만 마련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으면 크레딧 카드 빚이요 57%, 좋은 크레딧 점수 54%, 주택 소유 53%, 그리고 좀 안정적인 수입 52%, 세이빙 어카운트가 있다던가, 세이빙 어카운트 없으신 분들 많으시죠. 한인분들 가운데서도. 그게 여러분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레이니 데이 펀드, 이게 다 그게 그 얘기 아니겠어요? 52%,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 올 때 쓰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두는 것. 그리고 은퇴할 수 있으면, 그러면 내가 정말 재정적으로 편안할 것 같아. 51%였습니다. 그래서 15만 달러 이상 버시는 분들과 6만 달러에서 8만 9천 달러 버는 사람, 6만 달러에서 8만 9천 달러 버시는 분들도 그다지 한인분들 가운데서 아주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조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15만 달러 이상 버시는 분들은 재정적으로 안정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저축입니다. 세이빙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79%. 그에 비해서 6만 달러에서 8만 9천 달러 버시는 분들은 54%만 세이빙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밖에 쓸 일도 많고 해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달에 내가 편안하게 686달러 정도를 쓸 수 있다면 재정적으로 나 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은퇴 시기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한 40대부터 생각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은퇴 시기라는 것은 생각은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개월 정도는 수입이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세이빙이 될 수도 있고 레이니 데이 펀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정도 거기에 도달하면 6개월 정도 내가 수입이 없어도 그대로 유지하고 살 수 있는 정도에 도달을 하면 한 수입의 30%는 원하는 데다 쓰고 20%는 세이빙 하겠다. 이거는 정말 부자인데요. 그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밀레니얼의 경우는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거의 베이비 부모 세대의 자녀가 되겠죠. 이분들 가운데서는 57%가 내가 다른 걸 하고 싶어도 다운 페이먼트를 해야 된다던가 집, 모기지를 내야지 된다던가 하면 다른 거 안 할 수 있어. 희생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82%의 미국 분들은
재정적인 안정이요, 정신적인 건강, 정서적인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죠. 스포티파이, 정확하게는 한글로 쓸 때는 스포티파이라고 하지만 미국 사람들 스포티파이라고 하지만 스포티파이라고 하든 스포티파이라고 하든 못 알아듣죠. 스포티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전에 많은 분들이, 한국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도 판도라에서 음악 같은 거 많이 들으셨는데 요즘에는 뭐 이 스포티파이, 그 스포티파이에서 많이 듣고 계시는데, 닐 영과 연관된 이 백신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많이 했다는 조 로건이라는 이 팟캐스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사과했고 이 스트리밍 서비스인 그 스포티파이도 사과를 했고 하는데, 이번에는 또 과거에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저 그런 소리 안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너무 많은 그 흑인을 비하하는 N자로 발음되는 이러한 것들, 흑인들이 어떨 때는 자신의 그것을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기 위해서 N자 월드를 스스로 씁니다. 그렇지만 백인이 이 N자 월드를 쓸 때는 비하할 때가 많죠. 이 그 로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110개나 그 에피소드를 내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과 또 했고요. 그런데 이 스포티파이의 CEO가 얘기하기를 정말 강하게 이 사람이 그런 말 한 것을 비난하면서도 그렇다고 그의 입을 막는 것이 솔루션, 해결 방안은 아니다. 한마디로 긴 성명을 직원들에게 발표했는데 한마디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뒤로 이렇게 돌아서서 보면 돈 버는 것은 계속하겠다. 여론처럼 그를 비난해야지 된다는 여론이 있다면 그를 비난은 하지만 이 사람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광고료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1억 달러를 주고 계약을 한 거죠. 그리고 1억 달러 주고 계약을 해서 그만큼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팟캐스트나 유튜브에서나 온건한 그런 것보다는 말 자체도 세고 아주 논란을 일부러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5시 15분에 미국의 피겨 스케이터 그 나단 첸 라스트 네임 들으시면 금방 딱 오죠, 느낌이요. 오늘 밤도 이 미국 팀 피겨 스케이팅에 은메달을 안겨주는데 기여를 했는데 경기 있고요. 금메달은 러시아의 카말라 발리에바라는 15살 선수, 역사적인 점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역사적인 점프죠. 그 쿼드러블 점프인데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저는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형태는 뭐 살코, 뭐 트리플 악셀은 우리가 김연아 선수를 통해서 많이 알았었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남자 아닌 여자 선수로는 처음 역사적인 그 쿼드러블 점프를 해서 금메달, 뭐 중간에 넘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이건 이견이 없다 해서 금메달을 받았고, 중국이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막 그 차지하는 것이 심판이 조금 이상해, 이런 얘기 많이 그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코치가 그 러시아계인 안현수, 빅토르 안과 김선태 감독이잖아요. 평창 올림픽 때 감독이었던. 그래서 감독이 아주 그땐 영웅이었는데 지금은 저 보면은 아닌데 왜 중국이 금메달이야 하는데, 판정은 판사가, 심판이 하는 거다 얘기해서 한국에서 굉장히 싫어하던데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덜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1월 달에요. 네바다주에서 게임인데 잭팟 당첨자 뭐 20몇만 달러, 어떤 호텔에서 게임을 하는데 당첨이 됐는데 이 사람이 그냥 떠났대요. 하도 안 돼서. 그런데 이 네바다에 그 게임 컨트롤국이 있지 않겠어요. 이 사람을 계속 찾아서 애리조나에서 찾아서 지난주에 돈 받아갔다는데요. 강혜신이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